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주봉상 플러스 26%로 장대 양봉으로 마감되면서 저번 주에 나왔던 하락 지표 중 하나인 주봉상 하락 다이버스를 깨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전 차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미 주봉에서 과매수권으로 매수세를 크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주봉에서 RSI상 70 라인 밑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섭게 치고 올라가야 하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브리핑 짧게만 잡아드리고 알트코인으로 영상을 좀 가득 채워보려고 합니다. 알트코인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들어간 알트코인 어디서는 매도를 가져가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도 기준 제가 잘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 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비트코인 주봉은 오늘 오전에 마감된 양봉에서 장대 양봉으로 이전의 하락 다이버스를 깨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봉상 하락에 대한 지표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미 주봉에서 RSI를 과매수권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전에 21년도랑 24년도 현재 구간을 비교를 해봤을 때 RSI가 70 라인 밑으로 빼지 않고 버텨야 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RSI가 70 라인 밑으로 빠졌던 구간부터 비트코인은 조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21년도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던 구간을 좀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조정이 나왔던 이 구간이 마이너스 25%, 두 번째로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 지금의 이 고점부터 여기도 마이너스 대략 25%까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결국 당시에도 조정이 나왔지만 RSI가 70 라인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은 가격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크게 계속해서 이 고점 가격대를 높이는 그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당장 하락이 나와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 데는 전혀 이상한 자리가 아니다. 다만 RSI상 지금의 70권 라인 밑으로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럼 갱스터님, RSI 지표상 70 라인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우리가 지금 차트를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 과거를 우리가 되돌아 봤을 때는 과거의 21년도 고점에서 RSI상 70권 아래로 뺐다가 말아올렸던 경우가 첫 번째로 한번 있었고 24년도 최근에도 RSI상 주봉에서 70권 밑으로 뺐다가 말아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에서 보면 오히려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데 이건 너무 결과론적인 분석이고 전 적어도 지금의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70 라인 밑으로 살짝이라도 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2021년도 주봉에서 RSI가 70권 밑으로 빠졌던 자리는 주봉에서 고점에서 지금 이 고점이죠. 이 고점에서 주봉상 하락 다이버스를 첫 번째로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 캔들에서 양봉 캔들을 완전히 잡아먹는 음봉형 장악형 캔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만 봤을 때도 마이너스 24%까지 빠졌던 구간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지표로만 봤을 때 현금화가 맞는 구간이고 다음 구간에서 RSI가 다시 70권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가져가는 게 좋은 구간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실제로 2021년도에 지금의 이 봉캔들, 장악형 음봉캔들이 나왔을 때 손절한 투자자들이 정말 많았었고 이때는 오히려 숙련된 트레이더들보다 숙련되지 못한 트레이더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구간입니다.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투자자들이었다면 직전의 캔들을 양봉에서 음봉으로 다 되돌리는 캔들이 첫 번째로 하락 반전형 캔들이 나왔고 주봉에서 하락 다이버스도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비트코인은 이 구간이 기간으로만 따졌을 때 여기가 약 70일인데 비트코인은 70일을 횡보하면서 고점을 다시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고 이때 더 큰 알트코인 부장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럼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이때 손절했던 투자자들이 70일 동안 알트코인 부장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 봉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 이때는 과연 손절을 했을까요? 이때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는 상황이 연출되어 주었었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최고점을 경신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 70일 동안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서 알트코인을 손절하면 바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던 구간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도 똑같은 상황은 분명히 연출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지표로만 봤을 때는 분명 하락에 대한 그 압력이 강하게 작용되는 지표는 한 번쯤 나와줄 겁니다. 물론 과거랑 현재랑 비교했을 때 블랙록과 같은 기관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압력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알트코인의 입장에서
구간에서 RSI상 70권 밑으로 빠지는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고, 다시 말아올리는 구간이 나온다면, 자 이런 구간처럼 다시 말아올리는 구간이 나온다면 이런 데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야지. 사실 이런 밑에 구간에서,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주봉에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음봉형 캔들이 마감되고 약 2달간 횡보했던 구간에 그 매물대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랫꼬리를 말아주면서 크게 반등했지만 사실 이때 알트코인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빠졌던 구간입니다. 사실 제가 이전 영상이랑은 조금 다르게 매물대 최상단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거래량, 매수세, 매물대, RSI 지표를 보면서 차트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최상단까지 매물대가 없는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지표보단 조금은 단순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이 매수세를 받아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의 범위를 예측하지 말자. 물론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해서 매매하시겠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비트 좀 보면서 알트코인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게 비트 브리핑보다는 알트코인 브리핑을 궁금해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저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반등문을 보여주면서 알트코인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졌냐 안 터졌냐의 기준으로 매수 자리를 잡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헌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자 헌트코인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진 양봉 캔들이 있다면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의 양봉 거래량, 이 시가 자리는, 자 이 시가 자리는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 캔들이 나온 이 종가부터 시가 자리까지는 분할 매수 구간이 될 거고, 해당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반등문을 노려보자. 반대로 이 양봉 지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음봉으로 이탈봉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양봉 지지는 반대로 저항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밑에서의 이 조정 구간은 우리는 예측하지 말자. 다만 양봉 거래량을 깨고 이탈한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더 큰 거래량을 키우는 더 큰 상승분을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동시에 지금 헌트 차트를 봤을 때도 저는 지금의 이 양봉 거래량 시가 자리를 아직 깨지 않았고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역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차트를 설명 좀 드리면서 대표적인 예시로 저번에 솔라나 차트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댓글 중에 하나를 보니까 테더 차트는 왜 보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테더 차트를 좀 어떻게 보는지 좀 그런 부분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종목이 솔라나다. 솔라나를 검색하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래소를 검색해 봤을 때 24시간 기준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래소가 22%로 바이낸스 거래소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외 거래소의 비중이 높은 차트들은 국내는 김프로 차트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바이낸스 차트를 봐야 됩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 일본 캔들에서 솔라나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서주준 그 양봉 자리를 봤을 때 제가 저번에 이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봤을 때 바닥에서 양봉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양봉 시가 자리는 종가부터 시가 자리까지는 정말 중요한 분할 매수 구간이 될 거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고, 해당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손절 자리, 그리고 강한 지지 자리를 반대로 이탈하고 내려오면 강한 저항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자리는 이 해당 양봉 시가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2023년도 1월 8일에 양봉 거래량을 찍고 이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 주었을 때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더 큰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고, 지금의 이 양봉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솔라나 코인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업비트에서 또 현재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오전에 비트기에서 관점 공유방에서도 브리핑을 드렸지만 현재 진행 중인 센티넬 프로토콜 차트를 봤을 때, 자 최근에 이틀 전에 나온 양봉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져 주었고 그 캔들봉을 지금 막 이탈하는 캔들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늘 봉 종가 마감까지 봐야겠지만 만약에 오늘 나오는 이 캔들이 양봉 시가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조정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구간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줄 겁니다. 물론 현재 캔들만 봤을 때, 자 이틀 전에 나왔던 이 윗꼬리만 봤을 때 고점부터 저점까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26%가량 달아주는 윗꼬리를 만들어주는 캔들이 나와주었지만 양봉으로 버티는 봉이 마감되었고, 그 다음 봉에서 음봉으로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하락했다면 사실 모르겠지만 결국 이 거래량을 건드렸던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지금 나와준 이 윗꼬리를 전부 다 채우는 캔들이 첫 번째로 나와줄 거고, 거래량을 더 크게 키우면서 더 큰 양봉 자리를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좀 차트를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우리가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이 거래량 캔들을 하방으로 이탈했다고 해서 이 하방에서 계속해서 분할적으로 물량을 모아가지는 말자.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기간 그리고 조정에 대한 하락폭을 이 구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해당 자리는 정말 중요한 매수 구간이 될 거고 더 큰 거래량을 키우면서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럼 센티넬 프로토콜 역시도 과거에 솔라나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래량 캔들을 돌파했을 때 동일한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겠죠. 자, 센티넬 프로토콜 과거 차트를 봤을 때 현재 구간이랑 가장 비슷한 구간이 23년도 7월 9일 캔들입니다. 해당 자리에서도 양봉 캔들이 나와주고 이 양봉 캔들을 전체적으로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봉 캔들의 시가 자리는 강한 지지 라인이지만 반대로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구간은 양봉으로 돌파봉 마감했던 구간입니다. 해당 봉에서 돌파봉 마감하고 더 큰 거래량을 키우는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자, 더 큰 거래량을 키우는 상승분이 나와줬고 실질적으로 당시에 나왔던 이 상승폭이 돌파했던 이 시점부터 고점까지 플러스 37%가량 상승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재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담아가기보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해당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구간부터 이전보다 더 큰 그 상승분 윗꼬리를 전부 다 채우면서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그 상승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캔들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은 종목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니어 프로토콜처럼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던 종목들은 이미 거래량이 이전에 터져줬기 때문에 저항자리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거래량 자리를 지금 돌파한 구간, 자, 거래량이 마지막에 터졌던 지금의 이 자리가 일본 캔들 기준으로 여기가 5,655원이고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해당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자, 윗꼬리까지 플러스 26%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번 반등에서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잡을 수 있는 기준은 2023년도 12월 26일이었던 캔들의 시가 자리인 5,655원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니어 프로토콜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일본 캔들에서 윗꼬리를 좀 길게 만들고 있지만 이번에 상승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을 수 있는 매매 기준점은 5,655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저번 주에 하나 더 잡아드렸던 코인 중 하나가 룸네트워크입니다. 자, 룸네트워크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에 영상을 좀 잠깐만 보면은 현재 자발트들이 상승분을 보여주는 패턴이 자, 무비블록도 똑같고 장대로 나와주고 이 음봉으로 다 하락으로 되돌린 다음에 이 양봉 자리를 완전히 되돌리는 캔들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는 자리. 자, 무비블록 말고도 그 다음이 엠블도 똑같죠. 엠블도 똑같고 캐리 프로토콜도 똑같고 센티넬 프로토콜도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이 음봉의 고점 자리가 강한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 위에서 양봉 캔들로 봉 마감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결국 룸네트워크도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 음봉의 고점 자리가 첫 번째 여기서 저항받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룸네트워크 말씀드렸던 게 음봉 고점이 1차 저항 자리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음봉 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나온 캔들이 음봉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저는 1차 매도 구간 자리로 보고 있고 남은 물량은 본절에 걸어두되 양봉으로 위해서 돌파봉 마감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를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은가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어제 나왔던 비트코인 단기적인 하락에서도 이 양봉 거래량 자리를 지켜주는 캔들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간을 끌기보다는 빠르게 음봉 고점을 돌파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자리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신규 진입에서는 지금 이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승분이 나와주었고 현재 하락폭이 손익비가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저번 주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자, 그 외 알트코인들은 아까 센티넬 프로토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멀티버스 X 차트를 봤을 때도 자, 최근에 양봉 거래량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캔들이 나와주고 다음 봉에서 음봉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알트코인들이 일부 좀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 캔들, 자, 이 고점 거래량 캔들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버티는 알트코인 위주로 브리핑이 전달될 것 같고, 이탈하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매수 자리가 나올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진입에서도 괜찮은 그 매수가는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알트코인들을 좀 많이 다뤄들고 싶었지만 우선 큰 틀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지에 대해서 좀 오늘 잡아드렸었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추가적인 브리핑이 필요하거나 변경되는 부분은 빠르게 비팅해서 관점 고방의 브리핑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